2025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법 위반이 파면 사유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법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사건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검사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공무원에게 총선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수집시켰으며 고발장 초안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는 2025년 7월까지 1년 반에 걸쳐 심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총선 정보 수집은 위법인가? 헌재는 공천 현황, 후보 등록 등 수집된 정보 대부분은 공개된 자료이고 정책관실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직권남용이 있었는가? 검찰 수사관들이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 검사의 구체적인 지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고발장 전달과 정치적 개입 여부. 이 부분에서 헌재는 손 검사가 1차, 2차 고발장, 그리고 제보자 실명 판결문을 직접 원본으로 생성해 누군가에게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손 검사가 이를 통제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고발장은 총선 당일까지 검찰에 접수되지도 않았고 언론 보도로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즉 위법은 있었지만 헌법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결국 헌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있었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의 중요한 기준을 남깁니다. 첫째, 검사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공무상 생성한 정보를 정치에 활용하면 위헌이라는 점. 둘째, 탄핵 요건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헌법 질서에 중대한 해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와 검찰, 선거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2023원 나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